깎아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길이가 달라요. 20mm 같으면은 요것을 깎으면서 쭉 들어가가지고요. 예. 이빨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볼록볼록 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람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25 같으면은 하나 두 번째에 들어줘요. 제일 네. 끝에 한 개 있고 두 번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짜리는 하나 세 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15짜리는 네 번째 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요 파이프가 20짜리 같으면은 제가 하나, 둘, 세 번째 볼록 티 나온 산에서 요걸 들어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들어줄 때도 이것을 어떤 사람은 탁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면 나사가 이제 약간의 파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주기 전에 왼손으로 이걸 딱 잡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고 스무스하게 탁 들어주시면 돼요, 자체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순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하실 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할 게 일단은 요 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해드릴게요. 네. 길이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틀을 밀어요. 그리고 이걸 당겨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제가 테스트하기 때문에 제일 세 번째에서 깎을 거라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세 개를 깎아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세 번째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요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고 요것을 반드시 이렇게 밀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스위치가 ON이 있어요. 온 스위치 녹색을 누르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 기름이 나오거든요. 기름이 나오는 걸 보고 요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양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또 너무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사가 여기서 산에 나오면은 요것을 스무스하게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위치를 꺼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꼭 하실 게 뭔가 하면은 이빨이 생기면서 나사가 나면서 찌꺼기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칫솔을 가지고 요것을 반드시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게 찌꺼기가 낀 상태에서 또 깎으면은 이 나사가 제대로 안 나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가 서는 중간에 요걸 싹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이빨도 잘 나고 이게 또 안 부러져요. 예,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고정을 했고요. 틀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눌러볼게요, 이제. 기름이 나오면은 요 양손을 잡으시고 요런 힘을 쫙 주시는 거라, 이제. 지금 이제 이빨이 내나사가 들어갔죠? 그러면 손을 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걸 잡아주시는 거라요. 그 다음에 들어주는 것은 하나, 둘, 세 번째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네 번째 왔어요. 예. 요 밑에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빼시고, 요 이제 기계 쓸 동안에 요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나면은 요걸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고 나서 이제 부속품을 가져와가지고 요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부속품을 가지고 티를 가져오든지 엘보 가지고 요걸 빼기 전에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이렇게요. 집어넣는데 지금은 제일 밑에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전체에 지금 반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에. 자체가 이게 총 나사산이 몇 개가 나는가 하면은 6산이 나거든. 보통요 20짜리 같아가 6산이 나는데 제일 좋은 게 20mm 같으면은 요게 한 두 바퀴 정도, 그죠? 두 산 정도에서 세 산 정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이 반 이상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헐렁헐렁 녹을 수가 있고 이제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손으로 들었을 때, 그죠? 한 반 정도 들어갔잖아요. 손으로 지금 뻑뻑하거든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걸 했는데 나사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요거 상태에서 요걸 집어 입어보는가 하면요. 만약에 요게 안 들어가게 되면은 요것을 바로 한번 닦아줘야 돼요. 그러면 안 들어가게 되면 요걸 다시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더 위로 올려야 돼. 자체가 위로요. 안 들어가면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이건 하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깎이는 것을 덜 깎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갈 때는 요걸 빼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들어갈 때는 한 번 더 깎으면 더 깎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요것을 반드시 빼지 말고 그냥 요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보면은 요런 기능이 있어요. 자체가 여기 뭐냐면 우리가 림을 할게요. 네. 현장에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 따라는데 요걸 해서 이렇게 딱 걸려요.
걸린 상태에서 리머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은 요걸 맨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고 요거 나사를 깎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맨 오늘 누릅니다. 제가 오늘 누르고 이렇게 해서 쭉 집어넣어요. 힘을 줘요. 이 손가락으로 힘을 이렇게 줬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안쪽에가 오므라들었는 것이 이렇게 리머질 그스러미를 제거해서 여기 구멍이 넓어지죠. 그러면 이제 물을 쓴다든지 할 때 저항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리머질을 하고 나서 나사를 이렇게 리머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를 깎는 게 가장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가. 우리가 여기 15회 PT 니뿔을 써서 15A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25에 15 이경 T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올라가는 게 여기 25A PT 니뿔이 하나 들어가겠고요. 여기도 표시는 안 됐지만 연장선상에 25A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번 도막이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기 전에 유니온이 하나 들어갑니다. PT 니뿔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니온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레드샤가 한 개 더 나오죠. 7번 도막 위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연결되기 전에 동간으로 연결되기 전에 25에 15 레드샤가 한 개 더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A- 부분을 보게 되면 AA- 부분은 T가 연결돼요. 그래서 좌측에서 들어오는 것도 15A 관관이고 올라가는 것도 15A 관관입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15A T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15A T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우측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밸브가 하나 더 들어가죠. 이 밸브를 뭐라고 합니까? 도면상 드레인 밸브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드레인 밸브가 들어가주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긴 관관 있죠. 요 관관 제일 긴 거 제가 미리 작업을 해뒀습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맨 위에 20에 15 레드샤가 연결이 되고 레드샤 센터에서 여기까지 1000mm를 맞춰주시면 작업이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동 밸브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열어보시면 안에 압착 링이 들었어요. 요런 압착 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오링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게 안쪽에 동간 안쪽에 체결이 되면서 조이게 되면 꽉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설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 순나사 쪽은 강관 이음새 연결하고 이쪽 반대편에 링이 있는 쪽은 동관이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쪽 양단에 연결돼서 동관이 위쪽으로 연결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음새를 어느 정도 배열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잘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전에 체결이 됩니다. 미리 해둬버리면. 안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뭐 그 파이프 바이스 쓰다가 평바이스로 옮겨서 와서 쓰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요 작업을 해둬버리면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둘 거는 강관에 테프론을 먼저 감는 겁니다. 우리가 강관 나사 가공을 했죠. 그래서 요 나사부에 모두 테프론을 감아 주셔야 되는데, 자, 테프론 같은 경우는 요렇게 준비를 하셔서 테프론을 안쪽으로 감으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감는 게 아니고요. 테프론의 바깥면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밀면서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꼬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감아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 8바퀴 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바퀴 감아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나사를 절삭하다 보면 간혹 나사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8바퀴씩 다 감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서 저는 조금 더 감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한 8바퀴 정도 해도 충분히 나사만 잘랐다면 기밀에서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바퀴를 감아주되 최대한 테프론은 나사 바깥쪽으로 감아주시고요. 왜 이쪽 방향으로 감느냐? 뭐예요? 시계 방향이죠.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아줘야 우리가 이음새를 나중에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면 조이는 방향으로 이게 밀착이 됩니다. 반대로 감아버리면 조여버리면 이제 풀려버리겠죠. 자, 그래서 오른손잡이 분들은 왼손에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몰라서 왼손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 분들은 오른손에 잡으시고 그 왼손에 잡았을 때는 밀었다면 위로 밀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당겨 감습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나. 우리가 PT 니뿔 있죠. 요거는 15A PT 니뿔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감아주시고 자, 그리고 25A PT 니뿔도 마찬가지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인 밸브 있죠. 드레인 밸브 뒷단의 나사부 여기도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개소에 웬만해서는 다 감아뒀고요. 그리고 테프론이 또 들어갈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게 요 밸브 소켓입니다. 근데 밸브 소켓은 제가 감관 부분을 먼저 완성을 하고요. 동관 작업할 때 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관 테프론 작업 외에 사전 작업해둬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 제가 이음새만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얘들이 뭐냐면은 요 녀석이 25에 15 이경T예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6번 7번 사이에 있습니다. 감관도막으로 치면 6번 7번 사이에 있고 이음새로 보게 되면 A 상세도 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상세도 쪽에 보시게 되면 요 25에 15 이경T에 15 PT 니뿔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뭐 요건 제가 손으로 일단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조일게요. 요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음새가 요 T입니다. 15AT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15AT 바깥쪽에 이렇게 드레인 밸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먼저 사전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제 차후에 우리가 작업할 때 굳이 평바이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바이스는 그냥 동관 밴딩 할 때만 쓰시고 사전 작업을 먼저 하고 파이프 바이스에서 모든 작업을 쫙 순서대로 끝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니뿔끼리만 연결하면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에는 유니온이 들어올 거고 이쪽에는 15의 T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T 쪽을 먼저 연결할 건데 T 쪽 먼저 작업하기 전에 이 드레인 밸브 있죠. 15의 T 쪽에 드레인 밸브를 먼저 연결해 주세요. 자, 여기 평바이스에 살짝 잡아주시고 평바이스도 너무 강하게 잡아버리면 이음새가 이제 부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고정될 정도로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드레인 밸브에 보면 몽키를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요거를 누설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여줍니다. 자, 그래서 구멍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위로 가는 거고 요 드레인 밸브의 구멍은 밑으로 이제 드레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조이면서 방향을 맞춰버리는 거죠. 자, 얘를 먼저 맞춰버리면 편해요. 작업해 보시면 알아요. 자, 이렇게 맞춰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A PT 니뿔 쪽에 요 T를 결합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드레인 밸브를 먼저 체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T를 먼저 연결하고 드레인 밸브를 조여버리면 요 반대편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바깥쪽을 먼저 연결하고 안쪽을 조여가지고 맞춰버리는 거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A 부분에 여기 15A PT 니뿔 있죠. 요 PT 니뿔의 치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누설만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방향만 맞춰서 잘 조여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PT 니뿔은 뭐 잠깐 빼버립시다. 빼버리고 요 상태에서 그냥 방향만 생각하고 누설 안 될 정도로만 말프렌치로 쭉 조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잡고 조여버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치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바깥쪽을 잡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쉽게 조여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이다 보니까 PT 니뿔의 바깥쪽 위에만 자꾸 조여지는 것 같아서 PT 니뿔의 이 부분, 우리 몽키 잡는 부분 있죠? 여기를 또 조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압을 많이 받네요.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조였으니까 각도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을 보시게 되면 요 25의 15T 쪽에서 이렇게 와서 나중에 마지막에 여기 15A 강관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 요 윗단 25의 PT 니뿔, 25의 PT 니뿔을 먼저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체 방향 앞에서 봤죠? 앞에서 봤습니다. 그 유체 방향대로 봤을 때 유체가 7번에서 6번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PT 니뿔 쪽이 어때요? 유니온의 카플러가 없는 쪽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시 작업하실 때는 유니온의 카플러가 없는 쪽을 먼저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 작업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가 이제 유니온 카플러가 없는 쪽이니까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플러는 일단은 체결을 하는데 이쪽 편에는 카플러가 없는 쪽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 카플러는 먼저 체결을 하고요. 그 상태로 카플러가 없는 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치수 맞추고 나중에 반대쪽은 이 윗단 카플러 있는 쪽을 빼가지고 치수 맞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요거는 임의 치수를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임의 치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7번, 6번 사이인데 제가 80mm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 요 카플러의 센터, 요 카플러의 요 센터에서 요쪽 25의 그 15T의 이쪽 구멍 센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보면 한 8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조이면은 치수가 맞아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줄자 쓰셔도 되고 철자 쓰셔도 되는데 요 자 같은 경우, 요 줄자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근데 제가 간혹 이제 철자 쓰다 보면 밀리미터 단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랑 밀리미터 단위를 같이 쓰다 보면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이 급할 때 있죠. 급할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단위 쓸 것 같으면 계속 미리 단위 쓰시고 센티미터 단위 쓸 거면은 센티미터 단위로 된 자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뭐 일종의 팁인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조여보도록 할게요. 자, 요 윗단의 유니온 부분 카플러 없는 쪽을 잡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치수를 봐주시고요. 치수라는 거는 자주 볼수록 좋은 겁니다. 자주 볼수록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센터 간에 지금 한 8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조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80mm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한번 보여드리면 카플러 여기 센터하고 이쪽 구멍의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80mm, 센치로 보면은 8cm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두고요. 사전 작업에서 요 덩어리만 맞춰버리면 이제 양단으로 나가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윗단 같은 경우에는 도막이 7번 도막이죠. 7번 도막은 요 카플러 있는 쪽 유니온을 빼가지고 맞춰버리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유니온 작업 끝나면 그냥 바로 체결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순서대로 쭉 나가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 작업이 강관에다가 테프론을 다 감아주고 그 다음에 A 상세도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래서 25의 15T 쪽 요 부분 드레인 밸브까지 여기까지만 사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관 조립 작업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관 조립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4번 도막에 일단은 유니온을 체결을 할 건데, 자, 유니온 이렇게 풀어보시면
카플러 없는 거, 카플러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패킹을 이왕이면 넣어주시는 게 치수 측정 시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패킹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카플러가 없는 쪽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면 카플러 없는 거 있는 거, 그래서 카플러가 없는 쪽이 4번 도막 쪽에 체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4번 도막 쪽에 유니온의 카플러가 없는 쪽을 돌려서 체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4번 도막 반대쪽에 이음새가 4번 도막이 25, 그 다음에 3번 도막이 20회입니다. 그러면 25에 20, 이경 엘보가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5에 20, 이경 엘보가 반대쪽에 연결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일단은 치수를 먼저 재보는 거예요. 치수를 먼저 재는데 요 그 치수 같은 경우는 유니온의 카플러 센터와 요 반대쪽 엘보의 구멍 센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지금 410mm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의 치수는 얼마가 나오느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560 빼기 170mm 이렇게 해보면은 170mm가 어디죠? 5번 도막 쪽입니다. 그래서 가로 전장 560에서 5번의 치수 170mm를 빼보면 4번 도막은 390mm라고 우리가 이미 사전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mm 정도 쪼여야 돼요. 한참 쪼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410mm 조금 덜 되는데 어쨌든 한 20mm 정도 쪼여야 되기 때문에 한참 쪼여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 치수 맞추는 방법은 별도로 촬영해둔 강의가 있죠. 그래서 상단에 제가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한 번씩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략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요거 이제 나사 이음새이기 때문에 이음새 한 바퀴 돌 때 대략 한 2mm 정도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양단에 지금 20mm가 차이 난다면 양단에 평균적으로 한 10바퀴 정도를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10바퀴 돌려야 20mm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대략 감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조여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엘보 쪽에 5바퀴 조이고 유니온 쪽에 5바퀴 조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직경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mm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지 정확히 2mm씩 준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20mm이기 때문에 10바퀴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5바퀴 돌리고 여기서 5바퀴 돌리지 말고 한 4바퀴 돌리고 치수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은 넘어가시면 되고, 아 조금 더 줘야겠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조이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제 한번 치수를 맞춰 보겠습니다. (390mm) 오케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자를 여러 번 대보죠. 그래서 여러 번 대보면서 치수를 정확히 맞추는 거지 한 번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퀴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바퀴수만 이제 생각해서 조이게 되면 치수가 약간 오버되거나 너무 짧아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번 재보면서 대략 바퀴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안전범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0mm 차이 난다 그러면 양쪽에 5바퀴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구나, 요 정도만 이제 인지하고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편이죠. 이쪽 편이 지금 4번 도막인데 4번 도막 쪽은 치수가 완료됐으니까 이 카플러는 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냥 빼두시면 돼요. 자,